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39분이고요. HLB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은 이제 멈춘 상태입니다. 횡보를 하고 있죠. 이쯤에서 102,500원에서 횡보를 일단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률은 1.1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최대주주의 블록딜이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줬죠. 그와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언급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공부할 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4월 7일로 갑니다. 4월 7일이면 한 달 전이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블록딜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CJ ENM의 보약 대가, 현금 확보, 헐값 매각, 직권업계 엇갈린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 확보라는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굿 뉴스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헐값 매각이라는 것에서는 너무 싸게 팔았다, 손해다, 그래서 배드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이 있었을까, 그리고 할인을 얼마나 해서 팔았는가, 그 처분 가격이 또 주가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가로 한번 바로 일단 가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이날입니다. 4월 7일이면은 이렇게 쭉쭉쭉 가면은, 자, 여기 4월 6일 날 블록들이니까 시간 외에 거래가 됐겠죠. 그리고 다음날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개파락을 했습니다. HLB는 개파락하진 않았지만은, 개파락했죠. 2%. 이거는 심각하게 마이너스 5% 개파락한 다음에 종가가 7%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갑자기 엄청나게 터졌었죠. 스튜디오는 시가총액 2조 1000억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일단 보면은 지분을 블록딜한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CJ ENM 입장에서 특정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스튜디오 투자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J ENM이 왜 나왔냐, 공시로 가보면 여기 뭐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드라마 사업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CJ ENM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71%, 그 다음에 말에는 66%, 이건 좀 팔았다는 얘기겠죠. 3월 30일, 기준일은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CJ ENM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CJ ENM을 주체로 생각을 했죠.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대 주주가 CJ ENM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날 이제 판 게 얼마였냐, 지분 8%, 즉 224만 주를 블록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66%였으니까 8%를 더 털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꽤 크죠. 그래서 인수자는 국내외 기관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매각 총 대금은 166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 블록딜 수량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주식 물량 대량 출회 가능성으로 인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7% 떨어진 가격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날 이제 거래를 했는데 9%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하락폭이 대략 8%, 7%니까 이것도 할인율이랑 비슷하죠. 주가 하락이 HLB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7, 9% 선에서 됐고, 매각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준 것이라고 하고요. 이 매수한 주체도 중요한데 블록딜을 매수한 게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라고, 재무적 투자자인 점, 재무적 투자자로 하면은 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것 같지만 단순 차익을 노린 수식어가 붙었죠. 그래서 아쉬운 대목. 그래서 이게 단순 차익으로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행 이슈가 생겼던 거고요.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기관 투자자였다면은 오버행 이슈는 좀 사그라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한 측은 수일 내에 대부분 장내 매각해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날부터 주가는 계속 비비됐을까, 아니면은 뭐 반등이라도 했을까, 그거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4월 7일 날.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그 다음에 주가는 역시 약간 좋진 않았죠. 거래량은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앞에 거보다는 훨씬 적어지고, 그 다음에도 빌빌대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9% 정도로 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아주 깔끔한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
당하고 여기서 눈물의 손절 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진짜로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또 보면은 또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보통 패턴이 이러죠. 그럼 여기서 사요. 이게 억울하니까 아 이거 이래도 가네 라고 하면서, 근데 또 다시 푹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흐름은 지금 이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이 좀 궁금한데, 투자자별 매매에서 종목별 가면은 이제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오버행이 아니라 블록딜 4월 7일 날 보면은 수급이 4월 7일 날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도 매수, 외국인도 매수, 기관도 매수. 왜냐? CJENM은 여기 잡히지 않는 겁니다. 기타 법인으로 잡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기타 법인으로 있죠? 220만 주가 CJENM의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매수로 잡힌 거가 되고요. 아마도 아까 기사에서 기관이라고 이제 국내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량이 200만 주 이상 찍혀야 되는데 이게 작은 걸 보니까 아마 파는 것 같습니다. 그 파는 물량들을 외국인이나 개인이 살 수도 있고,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다시 가보니까 국내 국외, 그러니까 외국인도 포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국한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이 두 개가 같이 나눠 가졌는데 개인 매수가 들어온 걸 보면은 이 둘 중에서 누가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수를 했다면은 분명히 더 큰 물량이 200만 주 이상을 이 두 개 합치면 나와야 되잖아요. 합치면 1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100만 주는 던졌다라는 점이고, 개인들이 그걸 매수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던진 게 이 블록딜 받은 수량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던 것들을 던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개인 수급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요 상승한 날 4월 16일 날 차트를 또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또 엄청 매수를 하면서 개인은 매도를 하면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서 재밌는 게 이제 그 다음날 여기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 놓쳤기 때문에 다음날 매수는 개인이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외국인은 4일 연속 순매도였죠. 기관도 크게 한번 팔고, 그걸 다 이제 개인이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은 밑에서 또 개인이 엄청나게 또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 건데요. 요약을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올라갈 때 개인은 또 털었고, 이 위에서 아쉬우니까 다시 개인을 샀고,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또 계속 개인이 샀습니다.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이 산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작 이 상승할 때는 개인이 사지를 못하죠. 기관 외국인이 보통 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사는 4월 7일에 나왔고요. 여기 가보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주식 처분에 따른 보유 주식수 변동이 4월 13일에 나왔습니다. 기사가 먼저 나왔고, 보고자는 당연히 CJENM이 되겠죠. 최대 주주고, 보유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냐, 8%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직전이 69%였는데 8%가 더 떨어져서 61%로 됐죠. 그리고 내려보면은 주식 처분이라고 적혀 있고,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CJENM 같은 경우 특별 관계자 수가 5명이 되고요. 8%가 딱 나와 있죠.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것은 취득 처분 방법이 CJENM 보면 4월 6일에 변동이 있었는데 장내 매도로 찍혀 있습니다. 시간의 매매가 아니라 장내 매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만 주를 팔았습니다. 73,800원에 팔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면은 4월 6일에는 7만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8% 할인해서 파는 건데 이게 시간의 매도로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장내 매도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장내 매도로 적혀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8% 할인해서 팔았고, 그다음에 며칠 뒤에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또 개인들이 아쉬워서 샀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사실상은 여기서 횡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